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 퇴직 예정자, 퇴직자, 전직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1인 지식 콘텐츠 창업하기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식 콘텐츠로 혼자서 지식 콘텐츠 사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의 실무계획인데요. 이미 저를 프로필을 찾아보신 분은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저의 경험이며 그리고 저와 같은 입장의 1인 사업자로서 준비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10년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겪은 경험들을 많은 분들, 저와 같은 입장의 처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HR리 직무, 회사 내 교육훈련부서에 관련된 직무를 20년 동안 했고요. 주로 유통회사 쪽, 국내 해외 유통기업과 그 다음에 SK그룹에 있는 계열사 중에 IT 중계기 제조회사 있습니다. 중계기 제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업종, 국내 해외 이 같은 회사에서 20년간 사원부터 팀장 부장까지 HR 직무를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4월에 HR디스트라는 사업자가 돼서 지금까지 만 10년을 일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저의 이야기고요. 제가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교육과정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 프로필이자 저의 이력입니다. 회사에서 20년 동안 했던 직무 경험, 그 경험이 회사 나와서 다 돈이 되는 지식 콘텐츠로서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강의, 그 다음에 저술. 이와 같은 내용의 근본은 제가 경험했던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직무에 관련되는 지식, 스킬, 실무 경험에 대한 것을 상품화시킨 것입니다. 10년 동안 컨설팅 14개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매년 공기업, 영리기업, 그 다음에 일반 기업 이와 같은 곳에 출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경험했던 이 직무를 유료 공개 교육으로 해서 지금 10년 차 이틀짜리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54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1인 지식 콘텐츠 창업 가능하다.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인 창업, 1인 사업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2016년에 전자책 이북으로 해서 제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저희 경험담을 썼던 거고요. 이미 이 책 이후로도 지금 5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교육은 이 당시 썼던 책 내용 창업부터 운영하기까지의 노하우 플러스 그 이후의 일에 대한 것도 같이 담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와 같은 것은 서울시 재단에 있는 50 플러스 여러 가지 캠퍼스가 있는데 그중에 중부 캠퍼스에서 최초로 제 교육과정이 개설이 됐었고요. 그때는 21시간 과정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KMEC에서 주관하는 이와 같은 교육과정 중에 제 강의 과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룰 내용 부분은 총 이 교육과정은 4개의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은 각각의 모듈의 각 편에 해당하는 보시는 분 또는 이 전체가 통합된 동영상을 보시는 분 두 가지로 나누실 건데요.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내용은 1인 지식 콘텐츠 창업 교육과정은 4개의 모듈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 모듈은 내 노하우를 지식 콘텐츠로 전환하기. 많은 분들이 한 회사에 또는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특정한 직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지식 콘텐츠, 특정한 지식과 스킬과 실무 경험은 중요한 지식 콘텐츠입니다. 장차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들 회사라면은
사옥이 있고요. 사업장이 있죠. 그러면 일익 지식 콘텐츠 사업을 하신 분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SNS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1인 사업자에 보면 자신만의 플랫폼이죠.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모듈 2에서 모듈 2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모듈 3에서는 실질적으로 1인 사업자로서 지식 콘텐츠 분야의 1인 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 많은 분들이 의아합니다. 궁금해합니다. 1인 사업자로서 도대체 1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상품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어디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매출이 다 발생했을 때 정산은 어떻게 하고, 또 이제 그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개인 사업자든 또는 매출이 크게 발생이 됐을 경우는 대개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혼자서 또는 1인 사업자로서 개인 사업자로서 또는 법인 사업자로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의 1년 360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교육과정은 크게 4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은 단편, 각각에 해당하는 편이나 또는 전체가 통합된 편을 볼 거인데요. 오늘은 이 시간은 그 중에서도 모듈 1, 내 노하우를 지식 콘텐츠로 전환하기에 해당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본 교육 강좌는요, 학습 목표는 여러분이 이 강좌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 자신만의 지식과 경험을 지식 콘텐츠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식 콘텐츠 하면 좀 추상적이에요. 특히 한 분야의 한 업종이든 또는 특정한 직무의 전문성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하신 분이라면 나의 지식 콘텐츠는 뭐지라고 고민을 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식 콘텐츠의 종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상품화하느냐. 돈을 벌려면 상품이라는 것으로 전환돼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고객은 누구고 어떻게 상품으로 전환하는지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로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특정한 책, 제가 썼던 책 말고요. 특정한 책, 지식적인 것,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적인 게 아니라 온전히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사업자가 돼서 지금까지 만 10년을 지나오면서까지 축적된, 경험된 이런 이야기들, 이 또한 지식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저희 경험했던 지식, 스킬, 실무 경험이 또 한편의 지식 콘텐츠가 돼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직업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모두 다 구별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이 동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환불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헷갈려. 각각 뭔지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좀 헷갈려. 그렇다면 이 강좌를 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직장인. 직장인은 특정한 회사, 공간적인 관점입니다. 공간적인. 특정한 회사에 머물면서 돈을 버는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특정한 소속된 회사에 의미를 더 두는 겁니다. 무슨 그룹에 다녀, 어느 회사에 다녀. 근데 하는 일은 별거 없어. 뭐 되게 이런 경우죠. 직업인은 어떤 회사에 다니든 그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든 규모가 어떻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여기서 말하는 건 업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자긍심이 강하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회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케이스고요. 저는 HRD 직무, 교육부서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앞서 프로필 보신 것처럼 몇 개 회사를 옮겼는데요. 회사를 옮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객이 원합니다. 고객 입장에 보면은 계산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요구를 합니다. 우리 카드 쓰면 영수증 발급하는 것처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하면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데 고객이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계산서 발행이에요. 그럴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소득 개념에서 정산을 받게 되는 거고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사업자가 된 순간부터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과세받게 됩니다. 좀 달라지죠. 근데 법인 사업자는 대부분은 법인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왜 법인 사업자가 중요하냐? 마찬가지로 고객이 원하는 경우입니다. 공개 입찰을 할 경우 법인이 아니면 입찰 자격이 부과가 안 돼요. 또 하나 부분, 개인 사업자로서 매출이 커요. 대개 2억대. 연간 매출이 2억이 넘으면은 세금이 좀 과다해집니다.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 사업자가 되는 것이 유리해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가 1인 또는 복수의 인원수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법인 사업자를 가는 경우도 있다. 1인 사업자 그 다음 루트로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하더라도 급여를 주는 직원들을 또 같이 회사처럼 직원을 채용을 해서 고용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회사하고는 무관해. 다니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 그래서 일본의 그 덕후들 있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또는 그 피겨 등등등 특정 분야의 그 전문성 같은 오다쿠라고 부르죠. 일본에서는. 그 덕후들이 있는데 특정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근데 전문성을 갖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특정한 직장이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어떤 그 직장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개인 차원에서 특정한 업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은 이와 같은 유형. 여기 부가적으로는 표현은 안 됐지만 덕후 같은 분들도 사실은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나온 경우라면 직업인 또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이와 같은 것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바로 개인 사업자가 돼서 지식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운영하는 그런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진단표가 하나 있는데요. 총 31개입니다만은 제가 1인 사업자가 돼서 한 5년을 경과해 보니 5년이 지난 시점에 보니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1인 사업자가 되기 전에 특히 지식 콘텐츠 분야의 1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지? 사업자가 돼서 뭘 해야 되지? 사업자로서 1년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지? 그 사업자니까 또 세금 부분 있죠? 세금에 대한 정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것도 사업인이 사업계획 관점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정산해야 되는지, 결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총망라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단표를 갖고서 여러분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나는 자신감 또는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주로 알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얼마큼 긍정적인 응답을 하느냐가 현재 여러분이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사업 수행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총 31개인데요. 사업자로서의 특징 설명, 성공 사례 예시, 실패 사례 예시. 많은 분들이 성공 사례만 찾는데 사실 실패도 많습니다. 실패 사례를 찾아봐야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또 지름길이 되죠. 그 다음에 창업 시 고려사항 부분들. 창업만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향후의 성공 여부에 대한 것을 또 가늠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브랜드가 없이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n분의 1로 가면 안 돼요. 나만의 뭔가 유니크한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이 다루는 주식 컨텐츠 또는 자신의 사업체에 가장 맞는 뭔가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와 사업체명을 일치시키는 그런 네이밍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세금 납부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 입장에서 아셔야 될 부분이 결국 지식 컨텐츠를 갖고서 돈을 벌고 싶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이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식 컨텐츠는 결국은 고객한테 상품과 서비스로 제공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의 지식 컨텐츠는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지? 이 질문에 답이 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 동영상도 마찬가지죠. 이걸 동영상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와 같은 지식 콘텐츠는 상품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의미 없는 것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사자든 고객이든. 따라서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는 지식 콘텐츠 시장에서 먹힐 만한 상품과 서비스가 뭔지, 즉 고객이 누구고 그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상품을, 모든 서비스를 다 만들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명확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팔면, 어떤 상품과 어떤 서비스를 팔면은 대박 날 것 같아.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박 상품의 예시를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 콘텐츠 사업이건 하여간 사업자 된다는 얘기는 내가 팔만한, 고객한테 판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다는 거고요. 또 고객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고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 지식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로서 관심이 크신 분이란 전제라면 당연히 지식 콘텐츠 사업자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게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이라면 저는 1인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저희 지식 콘텐츠가 상품, 이와 같은 동영상 강좌로 상품이 되려면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벤더 또는 이와 같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회사가 필요해요. 그걸 퉁쳐서 뭐든지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교육 사업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원격 근무, 근데 원격 교육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서 영상적으로 특화된 그런 교육 업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어느 업체를 정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파트너십을. 또 하나 부분은 동영상이든 또는 강의든 또는 컨설팅이든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상품으로 본다면, 서비스로 본다면 이거를 고객한테 중개하는 교육 회사들이 있어요. 주로 벤더라 부르는데요. 그런 사업체가 있다. 그들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인 사업자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마케팅, 홍보, 개발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과 강의나 서비스에 주력한다면 그 상품을, 그 서비스를 잘 홍보하고 고객을 찾고 잘 내고해서 적정한 가격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화된 교육업체, 교육사업체들, 이와 같은 교육 사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체를 파트너십으로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선택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시점이, 그러니까 5년 주기로 본다면은 경기가 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활성화 또는 침체기. 그래서 활성화될 때는 상관없어요. 경기가. 근데 경기가 불황일 때, 침체기일 때 살아남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정상적으로 활성화일 때보다는 침체기 또는 불황일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스스로 이제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브랜드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모든 지식 콘텐츠가 모여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입니다. 즉, 지금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하는 동안에 홍보를 못하죠. 하지만 홍보를 대체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이 1인 사업자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린 저 경우는 블로그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한 10년 그 회계연도를 쳤을 때 이제 10년을 지났는데요. 통계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계절적 또는 어떤 이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거, 어떤 내용이 어느 달에 매출이 많고, 그 다음에 이슈, 어떤 그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거기 맞는 상품은 뭐고, 그래서 성수기, 비성수기, 그 다음에 시즌, 어떤 내용과 시즌에 대한 연계 등등등, 그리고 어떤 객단가, 매출에 대한 추이 등등. 사실 한 첫 해가 좀 어렵죠. 한 3년만 지나면은 흐름이 보입니다. 따라서 그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게 또 있어야 예측도 할 수 있고 또는 그 더 큰 성장을 위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면은 큰 성장도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과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세고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 사업자라면은 분기마다 부가세에 대한 것을 이제 정산해야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가세를 납세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은 세무서에서 그 사업자 등록할 때 정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 적용은 당연한 거죠.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특징은 고정비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콘텐츠라는 것은 재고가 없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 뭔가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간, 사실 요즘같이 네트워킹, 그 인터넷이 잘 돼 있고 하드웨어, 뭐 핸드폰이든 또는 뭐 태블릿이든 아니면 노트북이든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간, 뭐 스타벅스 등등 또는 오픈 오피스 등등 활용한다면 고정 비용은 가장 줄일 수 있는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심한 경우는 뭐 버스 안에서도 뭐 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수정해서 바로 보낼 수 있고 미팅, 고객사나 아니면은 가까운 그런 커피숍 이용한다면 큰 무리는 없죠. 굳이 사무실을 가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있을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야죠. 그래서 1인 사업자 입장에서 내가 고정비가 나가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SNS 부분을 어떤 채널을 나의 그 플랫폼 만들 거냐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경우는 네이버의 블로그를 저희 홈페이지화 시켰고요. 저희 메인 그 채널이기도 하고요. 저희 플랫폼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메인도 그 네이버 블로그와 연계되어 있고요. 자, 그와 같은 플랫폼이 SNS 채널의 그 플랫폼이라고 부른다면 그 플랫폼에는 여러분의 나만의 지식 콘텐츠가 가득 담겨야 됩니다. 그럼 뭔가 그 책에 있는 분류를 통해서 그리고 항상 업데이트돼야 됩니다. 넘쳐야 됩니다. 끊임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옹호해주는 팔로워 또는 멤버들이 꾸준하게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회수는 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컨텐츠만 있다면 플랫폼이 있다면 이제는 끌어모으고 유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 플랫폼 활용해서 나를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사업자니까요. 사업자로서는 내가 벌 수 있는 매출이라는 게 사실 무한하진 않아요. 이게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또 데미지가 있어요. 또 잃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건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365일 내내 강의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적정한 매출을 정하고 그 매출을 달성하는 인풋을 가장 최적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매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그 경우를 택하고요. 그러니까 가늘게 길게 간다는 사람이 있고 짧게 굵게 간다 이런 분도 있죠. 뭔가 성향인데 하여간 매출 하다 보면 잃는 것도 있더라. 특히 건강 부분 이런 경우는 1인 사업자로서는 큰 타격입니다. 그래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년 주기로 해서 부침이 있다. 화랑, 불황. 중요한 건 불황일 때 어떻게 침체일 때 살아남을 거냐. 이 방법 찾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31가지의 이야기가 제가 지금 소개하는 교육과정 1인 지식 콘텐츠 창업 이 교육과정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강좌는 1편 강좌는 그 중에서도 SNS 채널 만들기에 국한된다. 지금 보시면 콘텐츠 전환해서 만들기. 오늘은 요 모듈 1편이고요. 그래서 이어서 요 시리즈로 나갈 거고 요 전체가 모여서 1인 지식 콘텐츠 창업 교육과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요 부분이고요. 31개 그 자기 항목에 대한 자기 진단 태그 하시면은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4점 이상 되면은 하여간 사업으로서 이 1인 사업자가 되는 데는 무리는 없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준비하실 필요는 있다. 그럼 얼마큼 준비해야 되느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퇴직일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퇴직을 결정을 하고 퇴직한 후 일주일 뒤에 바로 1인 사업자로서 활동을 했고요. 사업체에 등록한 거는 퇴직하고 나서 2개월 지난 뒤에 했습니다. 1월 31일자 퇴직, 4월 5일날 사업체, 제 개인 사업자 등록. 그래서 제가 날짜는 좋더라고요.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체크리스트 보시면 점수가 4점이 안 되면 아직 때가 아니다. 20년 동안 준비한 저도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 10년 동안 계속 큰 성장을 했느냐? 부침도 있고요. 물론 이제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쉽진 않습니다. 그런 것쯤에서 재직하는 동안에 가급적 이런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왜? 어차피 하고 계시는 일을 토대로 해서 나의 지식 콘텐츠가 메인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 내에 머물러는 것이 꼭 데미지는 아닙니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상품화 시키느냐, 서비스화 시키느냐 그런 방법을 준비한다면 막상 나왔을 때 덜 불안할 겁니다. 자, 이제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식 콘텐츠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스킬과 그 다음에 경험을 지식 콘텐츠화 시키는 방법은 과학적 산출식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이거는 개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식 콘텐츠 1인 지식 콘텐츠 창업은 말 그대로 개인 능력입니다. 개인 간의 싸움이에요. 콘텐츠만 좋다면 사실은 다 부연 설명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콘텐츠가 나쁘면은요 상품과 서비스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인 지식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로 활동하시는 분을 보면 꼭 스펙이 뛰어난 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식 콘텐츠로서 성공의 잣대는 매출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본연의 것, 지식 콘텐츠 그 자체로서 성공 유무도 우리가 인정합니다. 따라서 지식 콘텐츠 사업 분야는 말 그대로 개인의 능력에 전적으로 도전한다. 해볼만 하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야, 회사 내에 인사 조직에 교육훈련이 관련된 조직, 그 안에 직무, 사람을 뽑고 나서부터 퇴직하기 전까지 육성에 관련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HRD 직무, 교육훈련 또는 인력개발 직무라 부르는데요. 그 분야에 있어서의 지식 콘텐츠는 대상자와 주제와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으로 치면은 개인 대상이에요. 학생 대상으로
그 다음에 취업준비생, 취준생, 그 다음에 직장인 대상으로. 근데 직장인 경우는요, 또 직급과 직무로 나눠져요. 직급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구성원, 리더, 그 다음에 경영자, 그 다음에 직무, 회사의 부서. 그래서 HRD 분야가 다룰 수 있는 지식 콘텐츠는 대상자, 주제, 형태별로 달라지는데 대상인 경우도 직장인 경우 이렇게 또 나눠진다. 조직인 경우도 있어요. 특정한 개인의 포커스라면 이 경우는 어떤 그 다수죠. 주로 그 회사 내의 리더와 구성원이 될 겁니다. 복수의 사람들. 그런데 이 조직의 특징에 따라 영향을 또 받아요. 영리교육, 영리조직, 일반 기업이냐, 공기업이냐, 공공조직이냐, 또는 비영리, 어떤 재단이나 뭐 사회복지 이런 계열들. 이 조직에 따라서 내용의 콘텐츠가 100% 다른 건 아니지만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 활용하는 것, 예시들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콘텐츠에는 어느 그 회사가 고객이 어느 유형의 회사이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도 달라집니다. 강조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공공은 우리는 사기업 필요 없어요. 공공 조직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반 기업하고 달라요. 근데 막상 가보면 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구별할 때 대상자, 개인이냐, 직장인에 따라 달라진다, 조직인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주제별로. 이건 뭐냐면, 제 경험을 비유든다면은,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지식 콘텐츠인데 세상에 수만 가지의 지식 콘텐츠가 아니라 다룰 수 있는 건 조직문에 대한 거, 리더십에 대한 거, 한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역량, 뭐 커뮤니케이션, 또 뭐 문서 작성 등 이와 같은 거. 그 다음에 특정한 직무,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양, 뭐 에티켓, 뭐 대인관계 에티켓 또는 뭐 공공장소 에티켓 등등. 그다음 법정 의무 교육, 뭐 갑질 예방, 성희롱 예방, 그냥 뭐 안전 교육 등등등. 그래서 특정한 해설을 놓고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HR 분야의 지식 콘텐츠는 회사에 따라서 좀 상이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별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HRD 분야의 지식 콘텐츠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괄적으로 저의 상품과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이걸 벗어난 것은 저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제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입시 또는 뭐 자격증 취득 또 어학 이런 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특히 이 안에서 저는 인문경영 쪽은 아니에요. 법정 의무 쪽은 아닙니다.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제가 말하는 지식 콘텐츠를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법은 상품으로 제공하거나 이와 같은 동영상, 그러니까 구매가 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요. 책, 그 다음에 강좌, 그 다음에 상품이 아닌데 뭔가 도움되는 거예요. 그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저는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고객이 기대하는 바를 채워줄 수 있는 용역. 그러니까 용역 제공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 경우를 저는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컨설팅이라는 표현보다는 용역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근데 그것도 무한한 걸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집 짓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제가 맡고 있는 분야, 제가 속한 분야에 한정된 거죠. 가령 인지육성 체계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HRD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발, 교육자료 개발, 강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HRD 시스템 부분에 인사평가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까지는 돼도 뭐 IT로 뭐 전산화시키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이것은 교육도 아니고 궁금한 거, 원하는 것을 만들어줘요. 또는 그 만드는 과정에 뭔가 도움을 줘요. 즉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교육 과정이나 책이나 동영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용역을 통해서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라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이 된다. 그럼 저는 이런 분야라면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부분이 비용은 커요. 매출 구성비로는. 그러니까 덩어리가 큽니다.
그래서 용역 제공 기간에 대해서 비용이기 때문에 뭐 작게는 몇백, 그 다음에 크게는 천만 단위, 몇천만 원까지도 가는 그런 용역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 같은 경우는 월급, 그 다음에 컨설팅은 성과급,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요 컨설팅이 없으면 춥고요. 컨설팅이 있으면은 지금 그 해가 매출이 좋습니다. 근데 형태별, 결국 이제 상품인데요. 책, 영상, 이 같은 동영상 강좌, 그 다음에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라면은 이제 용역 같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결정해야 됩니다. 나의 지식 컨텐츠에 맞는 대상이 누구고,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 똑같은 거죠. 제조업을 창업을 했어요. 근데 무엇을 만들지를 몰라. 공장 안에 있는데, 기계는 있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부분은 나는 부품 소재인데, 나는 업종이 부품 소재라고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나온 거 보니까 포장지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식 콘텐츠를 결국은 상품화시켜서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는데요. 상품화시킨다는 얘기는 그것을 구매하는 고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지식 콘텐츠를 구매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고객이 누구냐, 나의 상품이 뭐냐, 나의 서비스가 뭐냐,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지식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그럼 신기하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지식 콘텐츠로 채워준다? 어떻게? 일단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실질적인 가치가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것은 난 필요한 지금 상태가 아니라 낮은 상태로 가고 싶어. 그럼 만들어줘. 그러니까 변화의 핵심은. 근데 그 변화의 내용을 보면은 도대체 난 문제가 뭔지 그조차도 몰라. 알게 만드는 거죠. 그 모르는 부분을 채워주고 행동을 바꿔주는 거고, 행동의 결과물로서, 행동의 그 변화로서 뭔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은 속내를 찾아보면 결국은 변화고, 그 변화는 레벨이 다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를 행동의 결과물로서 이 결과가 바뀌기를 원하는 고객한테 인식을 바꿔주는 거. 당신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안 맞는 거죠. 그럼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구매를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발생 안 되는 거는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서기 때문에 HRD 직무 분야라면은 강의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상품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개교육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업체하고만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똑같은 지식 컨텐츠는 파트너십은 오로지 한 회사하고만 해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좌는 지금 요 시청하시는 한국 HRD 교육센터하고만 하고 있고요. 집합교육으로 공개교육은 인사드림 HR 에듀센터하고만 합니다. 똑같은 지식 컨텐츠를 다른 사업자하고 같이 하는 것은 사실 신의 성실 관점에서는 안 좋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늘게 길게 가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틀짜리 54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하루짜리 20번을 했고요. 그러니까 10년 차, 그 다음에 한 4, 5년 차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요. 동영상 강좌도 지금 요거까지 포함한다면은 교육과정 치면은 5개의 교육과정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저의 상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의 지식 컨텐츠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라면 저 사람 대신에, 저 대신에
내 분야로 여러분이 속하신 분야,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의 강의, 서비스, 교육 내용, 그 다음에 고객 이렇게 견뎌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제 프로필 보셨지만은 다른 거 없어요. 일반적인 스펙입니다. 단 제 분야만큼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전문성에 대한 지식과 스킬과 그 실무 경험이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고요. 또 인정받고 있고요. 인정받았고 받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도 저와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만의 그런 상품이 가능하다. 예시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틀짜리 교육인데 45만 원짜리예요. 이거를 쉬운 4번을 해왔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요건 지금 여러분 들어와 있는 이 동영상 강좌 부분이죠.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품이라는 거죠. 뭐로? 지식 콘텐츠로. 그 지식 콘텐츠는 온전히 나의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의 지식, 스킬, 실무 경험에 대한 것으로 구성된 지식 콘텐츠입니다. 그게 돈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상품화, 서비스화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스토리입니다. 2011년, 그러니까 제가 회사 그만둔 게 2010년 1월 31일자로 그만뒀고 사업자가 된 거는 2010년 4월 5일이었고요. 이와 같은 교육 상품들, 공개 교육, 그 다음에 동영상 강좌 이런 부분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여기 이제 빠져 있는데요. 2020년에 지금 이 과정을 비롯해서 지금 3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강의. 저희 그 1년간 매출로 본다면 강의가 한 65% 차지합니다. 35%가 컨설팅이고요. 그러니까 컨설팅이 없으면 그만큼 매출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의 중에서도 고객사에 찾아가서 하는 강의, 그 다음에 공개 교육, 고객을 불러 모아서 하는 교육 이렇게 본다면 한 7대3이나 6대4 정도 비율이 됩니다. 고객사 찾아가는 강의가 한 6이나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요 공개 교육의 매출 부분은 한 3이나 강의 전체 매출 중에 3이나 4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가면 그냥 오픈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 나간 것들은 기록을 남겨요. 1인 사업자로서 지금까지 만 10년째 계속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나왔고 이건 전자책 6,000원이 갈 겁니다. 요거 가격이 22,000원이에요. 물론 실제 판매가는 19,800원인데 어쨌거나 한 1,400원 팔렸고요. 이것도 꾸준하게 팔리고 있고요. 즉 지식 콘텐츠는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으로 가능하다. 공개교육, 출강,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저는 이제 용어를 하는데 뭐 좀 보기 좋게 얘기한다면 컨설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아직은 뭐 매출이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한 404명이고요. 유튜브에 제 방송이 있는데 404명이 머물러 있고요. 꾸준하게 일주일에 가급적이면 한 편이라도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식 컨텐츠 하나가 있다면 이것을 강의, 공개교육, 동영상 또는 출강이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유튜브의 컨텐츠를 또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 하나 올리면 이와 같은 동영상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모아지면 책이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육 상품으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인터넷 방송은 요즘 그 원격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요. 1인 방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도 그 라이브 가능하고요. 페이스북에서도 라이브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죠. 이것으로 돈을 버는 건 어려운데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 또는 그 상품력을 높이는 데는 이와 같은 방송, 뭐 라이브 방송이든 아니면은 그냥 그 유튜브의 방송처럼 이런 부분도 부가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 부가적인 가치를 더 제고할 수 있는 거죠. 높일 수 있는 거죠. 그거 꼭 필요하다. 나이 불문하고 이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난 나이가 많아. 이건 남이 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을 할 때 저가 쓰는 방법인데요. 인터넷 방송할 때 그 보여지는 화면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양해, 재밌어.
그런 경우 특징은요. 카메라도 좋아야 되는 것지만 카메라 뭐 보통 해도 돼요. HD급. 그다음에 동영상을 편집하는 거 뭐 곰믹스는 또 무료도 괜찮아요. 근데 필요한 거는 사실은 편집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 강좌를 촬영을 하는데요. 사실 카메라가 몇 대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화면을 바꿔치기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찍는 게 아니라 여기도 찍고 있고 그것을 믹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듀싱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그 경우 예시입니다. 저는 이 프로듀싱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집에서 웹캠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저를 보이는 그 화면도 있고 여기 보이는 화면도 넣고 또 다른 화면도 많고요.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그 채널을 막 믹스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바꿔 얘기하면 인터넷 방송, 라이브든 녹화든 인터넷 방송 만들려면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필요하다. 근데 너무 과다한 비용은 필요 없어요. 뭐 조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LED, 뭐 띠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간접 조명할 수 있는. 뭐 싼 거 사서 해도 돼요. 마이크는 지금 한 10,000원대, 뭐 무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유선이라도 그러니까 잡음을 방지하는 수준의 그 마이크가 있어요. 보통 증폭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10,000원대면 사요. 그 정도 유선 마이크만 있으면은 소리가 깔끔합니다. 그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상품, 이제 서비스에 대한 겁니다. 컨설팅이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이에요. 지난 10년부터 다행히도 그 회사 나온 사업자 1년차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거의 매년 그 컨설팅을 해왔고요. 컨설팅의 영역도 다양합니다. 진단, 육성체계, 교육과정 개발 크게 3가지의 서비스가 있고요. 이와 같은 용역을 제가 제공한다는 거고요. 실제 사례입니다. 제 블로그에도 다 있으니까 이건 팩트로 여러분이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사업자로서 수행했다. 혼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입찰 들어가면은 그 큰 기업하고 붙어요. 뭐 M자 회사, H 회사 이런 교육 회사하고 붙습니다. 근데 대개 그쪽에서는 3명이 이 컨설팅에 참여를 해요. 저는 혼자입니다. 1대3인데 비용은 제가 좀 싸죠. 그러니까 3사람보다 비용이 제가 조금 싸요. 근데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뭔지 몰라도 지금까지 잘 해보고 있습니다. 지식 콘텐츠란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지금 그 속성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한 장으로 정리한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식 콘텐츠의 특징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만의 지식 콘텐츠가 없으면 사업자가 될 수 없다. 회사 나오면 안 돼요. 이쪽 분야 끼어들면 안 됩니다. 나만의 게 없으면. 남의 거 쓴다고요? 그거 걸리면 어떡합니까? 요즘 팩트체크 바로 들어갑니다. 카피, 표절, 그리고 감시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책 분야, 책만 놓고 본다면 짜집기한 책, 그 다음에 원저자의 도움 없이, 허가 없이 그 상태로 짜집기한 책들을 전문적으로 찾아서 그 고발? 뭐 이런 부분 하는 그 사람 또는 그룹이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아주 민감합니다. 내 거 아니면 안 된다. 두 번째, 내가 속한 회사의 그 재산, 지식 재산에 대해서 또 침해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모호함이 있어요. 따라서 회사 것도 아니야, 남 것도 아니야, 오로지 내 거야. 이게 있다면 이거는 진짜 시장에서 원하는 유일한 지식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런 분야가 있다면, 그런 지식 콘텐츠가 있다면 사업자로서 나오는 것은 크게 성공 가능성은 없다. 그 다음에 지식 콘텐츠 사업을 한다면 지식 콘텐츠 특징은 결국은 알려줘야 돼요. 누군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데 설명을 하다 보면은 실제 내가 그걸 안 했거든, 안 해봤거든, 모르거든. 그러니까 지금 자료 보고서 설명한 것뿐이 전달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온전하게 자신이 실제 배웠고 해봤고 경험했던 것들,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이 지식 콘텐츠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모르는 건 우리 그런 뭐 영화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사가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큰일 나요. 강의를 가보면
교육생이 저보다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표정이 얼마나 잘하나. 너 해봤어? 뭐 이런 표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남 앞에 쓰는 것은 지식 콘텐츠의 그 전문가로 나서는 것은 도의적으로 아니다. 그 다음에 1년만 뭐 지식 콘텐츠 사업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동안에 꾸준하게 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내용이. 저희 경우라면 제가 속했던 회사 삼성그룹의 계열사 특히 유통 분야, 그 다음에 해외 기업의 유통, 그 다음에 SK그룹의 IT 중계기 제조회사라는 이와 같은 경험에 관련된 지식 콘텐츠였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아까 우리 제가 보여드렸죠. 컨설팅 회사들. 많은 회사들 또 강의를 나가면서 접한 회사들을 보면은 저희가 알아야 되는 지식 콘텐츠의 영역, 그 다음에 깊이 이런 부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살찌운다? 나만의 지식 콘텐츠가 점점 살찌워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붙어줘야 내만의 고유의 지식 콘텐츠 이 부분이 더욱더 가치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에서 나온 지는 뭐 만 1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HRD, 그러니까 회사 내 HRD 담당자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어떤 이슈가 있을까? 왜 어려워할까?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합니다. 그리고 해외 트렌드에 대한 정보도 취득해서 그것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문지상 보면은 뉴스 보면은 뭐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와요. 뭐 혁신한다, 뭐 사업구조한다, 뭐 경영자가 바꿨다, 어떤 문화를 바꾼다 등등등등. 그런 이슈를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의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매년 또는 이슈가 있을 때 제 블로그를 통해서 주요 제 분야의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또 그 글에 또 호응이 있고요. 또 어느 자리 가서 또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인사관리협회 등 이런 데 또 나가서 많은 실제 전통이 있는 그런 데 가서 또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자신의 자신 분야의 지식 콘텐츠, 전문적 지식 콘텐츠 갖고 있다면 이런 역할도 기대한다는 거죠. 그걸 해내면 그것도 또한 이제 상품이 되는 겁니다. 돈 벌기 쉽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나가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설득을 해줘야 돼요. 꼭 쉽게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내용들을 전화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뭔가 남다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 원고, 글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글을 갖고서 강의, 전달도 잘해야 된다. 지금 보시는 거는 콘텐츠의 글화. 그죠? 문장화된 거죠. 문서화. 그럼 이건 뭡니까 지금? 전달하니까 강의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물론 뭐 목소리 또는 뭐 제스처, 그다음에 뭡니까? 외모?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콘텐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전달 그 자체예요. 목소리 약간 쉬면 어떻습니까? 복장이 약간 뭐 외형이 뭡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하니까 수려하진 않더라도 그 전달하는데 듣는데 뭐 졸리지가 않아. 명확히 똑똑 들려. 그러면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사가 원하는 시간에 고객사가 원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그러니까 설명, 또는 궁금한 거 풀어주고 납득 있게 소개하는, 전달해주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럴 때도 제 책이 또 필요합니다. 산에 가서 심은 노하우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요령을 담은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지식 콘텐츠를 남이 알기 쉽게 문서화, 그 다음에 설명할 거냐, 강의할 거냐, 이런 부분의 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소개하는 거고요. 지식 콘텐츠를 암묵지에서 형식적으로 전환하는 방법.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다 포함되는데요. 조금 더 정리한다면은 중요한 건 내 몸속에 나의 지식 콘텐츠가 있어요. 어디 안 가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있어요. 문제는 그게 드러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드러나게.
그 요령입니다. 일단 기록해라. 나의 경험을 기록해라. 뭐 사건 격리서가 되든 아니면 생각나는 뭔가 메모든,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다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스킬에 대한 거, 경험들을 기록을 하자. 그 회사 재직할 때는 일기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작업은 해왔잖아요. 작업한 것들은 또 축적이 돼 있으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요즘 이제 회사 보안 때문에 가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럼 회사 나왔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딘가에 계속 기록돼서 축적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로그로 활용하라는 거고요. 계속 기록한다. 여기서는 직접 경험한 것도 있지만 고객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당연히 기록이죠. 근데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딘가 있어. 근데 고객을 원해. 그럼 그것도 기록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수려한 글, 감동 있는 글보다는 건조하지만 일단 전달되어질 수 있는 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글로화 이게 돼 있지 않으면 글로 만드는 것은 별도의 노력이에요. 오다 받았어요.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있어. 글로는 없어. 운이 좋게도 하여가 그거를 사겠대. 강의로. 그럼 책을 내겠대. 그럼 글로 만드는 그 표현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만들어놔야 된다. 또 만들어놔야 다듬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어디다 저장할 거냐? 그래서 저장은 일단 잊어먹으니까요. 분실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저장보다는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그게 블로그예요. 또는 뭐 여러분만의 클라우드도 괜찮고요. 저는 권장하는 게 네이버에 보면 메일, 이메일, 그 다음에 일정, 그 다음에 메모, 그 다음에 연락처, 클라우드, 오피스, 뭐 설문조사 등등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표지 문서들이 있고요. 저는 메모라는 부분을 통해서 수시로 스크랩합니다. 쓰기도 하고 스크랩을 해요. 그걸 토대로 해서 글을 씁니다. 어디에? 블로그에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다듬어진 글이 모여져 있는 곳은 정보는 클라우드나 그 메모에 있는 거고요. 글, 정제화된 상품으로 쓸 수 있는 정제화된 글은 주로 블로그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수천 개가 올라가 있고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꾸준하게 쓰면 돼요. 매일이든 뭐 하루 걸러든 또는 일주일에 2번이든 또는 일주일에 1번이든. 근데 여러분이 지식 콘텐츠의 사업자의 꿈이 있다면, 뜻이 있다면 꾸준하게 써야죠. 사업자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되기 전이라면 더 많이 써놔야죠. 왜? 사업자가 되는 순간 오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달랑 글이 하나예요. 그 의미가 없죠. 그리고 뭔가 발표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강의 자료. 지금 보시는 건 제가 블로그에 쓴 글과 이걸 비교한다면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강의용 자료. 근데 이거의 원고는 다시 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글이 블로그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표하는 또는 공개한 그 SNS 채널에 보면은 반응이 붙어요. 뭐 댓글, 좋아요, 뭐 이런 거 등등등등등. 읽어보는 숫자 등등.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글 써야 어떤 글이 어떤 주제가 먹힌다 안 먹힌다를 바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령이 생겨요. 그 다음에 글을 쓴 것을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즘에 그 소프트웨어가 잘 돼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글이 돼요. 그 이어령 교수님, 전 문교부 장관 하셨던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가 오디오로 말을 하면은 글로 씁니다. 글로 바꾸는 걸 이용하세요. 그걸 초고로 해서 그 책을 씁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바로 주저하시는 분은 이야기를 내가 잘해, 이야기는. 그럼 글 먼저 하지 마시고 말을 해서 녹음을 해서 또는 소리로 글로 전환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시라. 그리고 글이 있으면 하여간 전달하는 이야기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 블로그에는 이런 스타일의 글이에요. 그게 강의할 때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뭐 글로 바로 칠 수 있는 상태인데 그게 좀 어려우신 분은 말로 먼저 하시라. 그리고 소프트 이용해서 글로 전환되는 거를 보고서
이렇게 글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의 그 경험,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가 돼서 겪은 경험들, 그리고 나의 지식 콘텐츠를 만들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교육 동영상 강좌로. 근데 만들려니까 이런 전달도 강의 스킬도 필요하지만은 교육 자료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정리한다면 암묵지를 그 형식지로 만드는 것은 결국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바깥으로. 그러면 강의 또는 컨설팅 용역이죠. 또는 글로 드러나야 된다. 그게 됐을 때 강의라는, 그다음에 컨설팅이라는, 책이라는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되는 겁니다. 결국 형식제가 됐다는 얘기는 그 암묵지가 드러나야 결국 상품과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제가 된다는 얘기는 상품과 서비스로 만들어 바꿔내는 능력이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버전 1.0부터 뛰어날 수는 없어요. 일단 1.0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로 바로 제공되기 전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여러분의 SNS 채널에 이것이 올라가서 축적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알려져야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 SNS 채널이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의 홈페이지자 여러분의 지식 콘텐츠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식 콘텐츠 창업하기 이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이 4개 모듈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은 내 노하우를 지식 콘텐츠로 전환하는 부분에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플랫폼 만드는 것, SNS 채널 만드는 것은 다음 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본 그 강좌 내 노하우를 지식 콘텐츠로 전환하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